안녕하세요. 딜러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달러 약세를 갖다가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달러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좀 쌀쌀합니다. 옷 조금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바이든 당선자가 오늘 새벽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기자회견하는 걸 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완전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말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장관을 이제 누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하자 추수감사절 이전에 지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이야기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을 갖다가 퍼니싱 벌 주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룰 규칙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연방과 주들이 같이 합심해서 백신 보급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쓰는 것을 갖다가 이제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계속 이제 마스크를 썼잖아요. 또 하나는 기자가 달러 강세가 되면은 이제 자금이 미국계로 들어가면 좋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연준이 저금리를 통해서 지금 차입 비용이 낮고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지금 하는 이 방향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를 갖다가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달러 약세 민주당이 바이든이 되면은 우리 달러 약세가 된다고 이제 전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달러가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1114원 05전에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1115원 전일 종가 60전 대비 이런 55전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버티고 있는데 버티는 힘은 이제 보시면은 미국 증시 버티는 힘은 이제 저기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돈입니다. 돈 유동성.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계속 고기 예탁감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통화량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악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의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입니다. S&P도 장 후반에 이제 돌아섰고 S&P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올랐고 다우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독일 증시는 약세를 보였고 공포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뭐 계속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추가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17만 명선을 넘어섰고요. 총 사망자 2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트럼프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아마 15만 명이 더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좀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을 여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러나 백신 개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미 정치권이 이제 부양책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던 소식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달러 지수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후반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제 수익률 추가 부양에 대한 어떤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제 수익률 약세를 보였는데요. 청구자 수가 3만 1000명 늘었습니다. 74만 2000명으로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제 수익률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 강세 계속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안전자산 수요로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파운드도 이제 약세를 보였고 캐나다 달러 강세, 호주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주간 실업수당 청구 말고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10월 기존 주택 판매도 2006년 2월 이후 가장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도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 선행 지수도 좋게 나왔고요. 자, 중국 위안화 이제 강세를 가다가 조금 강세 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안화가 너무 강세로 가니까 인민은행의 속도 조절에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달러 약세도 지금 위안화 강세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저께 장 초반 부분에 약세를 보이다 장 후반에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보시다시피 이건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잖아요. 아마 사회적 거래두기 1.5인데 다시 또 객상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진전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전 세계 확진자 급증에 따른 외출 제한 강화 우려가 충돌한 가운데 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1거래 순매수를 했고요. 2017년 1월 이후 최장 매수입니다. 누적이 한 5조 원 매수를 했고요. 자, 우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뭐 계속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피로감이 조금 엿보긴 엿보입니다. 자, 원달러 전방 위주로 외환당국이 개입 들어오면서 19일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10일은 80전 올랐습니다. 1115원 60전에 끝났는데요. 지금 이달 들어 1.1% 떨어졌습니다. 4월 이후 최대 절하율을 기록했고요. 자, 원달러 장 초반에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그렇고 외환당국의 고위관리가 외환 환율 원달러 하락 너무 급격하다 이런 식으로 구두 개입을 하고 점심시간 전에 조금 강하게 개입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1110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1115원으로 쇼크가 들어오면서 바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심리는 원달러 방향은 아직까지 아래쪽입니다. 내국 물량도 많이 나왔고요. 예. 이제 태국도 지금 아시아 통화도 다 그렇습니다. 절상 개입을 했고요. 중국 인민은행도 지금 시장 간섭에 나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 의지가 원달러 하락을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호주 달러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도 뭐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0.73이 지금 저항선에 있는데 최근은 이제 뭐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다시 또 미국의 추가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서 0.73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고용시장도 뭐 괜찮거든요. 괜찮기 때문에 호주 달러 강세가 조금 점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제 호주 달러 원화입니다. 좀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는데 자,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그러나 800원 부근 언저리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금은 계속 지금 금 대신에 지금 올라가는 것이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안전통화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올라가 있고 금은 지금 최근에 계속 박스권 하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추가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또 새로운 어떤 추가 부양 이야기에 따라서 글로벌 정시가
한 차례 더 또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쉽게 조정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욕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장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국제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